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를 취임 720일 만에 억지로 만났죠. 그런데 억지로 만났잖아. 에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요일에 쉬지 않고 취임 18일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네. 윤석열이는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관저의 모습도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짧게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 먼저. 네. 어쨌든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김용태 우리 위원장님은 퇴임이 예정돼 있는 건가요? 네, 6월 30일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뵙자고 했는데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 이런 또 요구도 있긴 하던데 아무래도 좀 밀도 있게 말씀을 좀 들어보려면 원내교섭도 않지만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G7 회의 참석 결과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나토 회의 참석 문제도 아직은 확정을 못했는데 또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 또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상적으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도 따로 좀 듣고 싶었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고개 숙인 겁니다. 음. 그리고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게 보이죠. 네. 그런데 저 자리에 있었던 진짜. 아이고. 젊은 구태 정치인 김용태가 아, 네. 아유. 한다는 말이 퇴임하고 재판 받으셔야죠. 와 진짜 맞아. 아니 그게 진짜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유.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완전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 진짜. JYP 요새 왜 잘 참으세요?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잔치집에 와서 재 뿌리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호의로 손님을 모셔가지고 네.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저는 악담을 퍼부은 거죠. 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보다 보니까 이준석을 닮아가고 있고 아 맞아. 뭐 이런 진짜. 느낌이 그렇게 심한 예, 아니 근데 들었고요. 맞아 진짜. 네. 그리고 사실 이건 또 못한 것 같아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재판 문제는 사법부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렇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아. 정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뭘 잘 모르셨던 게 이 원래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G7 출국하기 전에 그 여야 여야 지도부를 좀 만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비서실에다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럼 언제쯤 만나실 겁니까 하고 저도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아우 국정 현안이 너무 많아서 7월 초쯤 되지 않을까요? 하고 저는 답시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언제 가야 되냐 뭐 혁신당의 이런. 원내대표인가요? 아니 저 원내 수석부 대표. 아. 그러니까 그런 협상을 이제 담당하는 자리에 있어요. 네. 그랬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22일 날 봅시다. 네. 뭐 준비하셨어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며칠 날 만나기로 사전에 얘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아무래도 7월 초쯤 하니까 22일 날 봅시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예, 예.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고 그건 맞습니다. 빠르게 이게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네. 큰 이야기들을 좀 하시고 싶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재판 받을 거예요? 그리고 송원석 송원석 새 원내대표도 준비됐어요. 그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요. 그거 보세요. 이게 아니 할 말 근데 있냐? 진짜 송원석 원내대표 이 진짜 할 말인지 진짜 화가 너무 나는데 윤석열이가 0.73% 포인트 차로 이겼던 거 아니야? 네. 네.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송원석이 이번에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함께 보시죠. 49.4%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했는데 50.6%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합과 협치로 나아가기 위한
야당의 그 고언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임하는 그 자세와 태도 부분은 대통령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폭주하고 윤석열이가 국회 무시할 때 동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윤석열이 국회를 무시하다 못해 총 들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송원석 의원 뭐했어? 체포하러 간다니까 한남동 사자 앞에 모여가지고 경찰들 막고 서 있었던 양반 아닙니까? 국회 무시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 본인이? 그러게 총 들고 국회 쳐들어온 윤석열한테 가서 뭐라고 하라고요? 참 쉽지 않다 진짜 진짜. 염치라는 건 아예 없나 봐요. 쉽지 않아. 살기 편하겠다 저렇게 살면.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도 않았고 변할 생각도 없다. 뭐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국민의힘 좀 탐문을 해보니까 네. 국민의힘이 과거에 한 3가지 정도 부류가 있었어요. 이른바 이제 보수적인 정당 활동가, 뭐 김무성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관료들, 그 다음에 토호들 이게 크게 3부류예요. 근데 요즘 거의 관료들이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답니다. 이 송원석도 관료, 추경호도 관료, 권영세도 관료, 권성동도 관료, 주진우도 관료. 알고 보면 다 관료인 거예요. 윤석열도 사실 관료였고 예, 그런 식으로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오로지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 재밌는 점이 있는 게요. 이 관료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야당을 하더라도 뒤에서 민원 청탁 이런 걸 처리를 잘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익 집단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요거를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이 공직자들에 대한 장악력이라든가 공직자들의 쓸데없는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저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 좀 힘이 빠질 수 있겠군요. 당연하죠. 네. 아니 부정부패로 먹고 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잘 살 수 있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부정부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야당들도 관료 출신들은 보면은 국회라든가 이런 걸 잘 거치지 않고 하는 그런 이제 교묘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비스트 역할을 하겠다. 로비스트로 먹고 살겠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끝으로 방송 직전에 장관 인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혹시 사진 준비됐으면 좀 올려주시고 혹시 뭐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또 여기 유능한 분들이 다 계시니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미령 장관 통화 한번 해볼까요? 통화돼요? 돼요? 아니 좀 아는 사이입니다. 이분이 오. 4개의 정부에 걸쳐서 일을 하네. 아 그래요? 예. 농업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출신이에요. 농업 전문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할 때 이분이 그때도 박근혜 정부 때 사람인데 써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있었는데 우리 쪽에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이 네. 이분 실력이 있으니까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농업경제연구원 부원장이 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 출세를 해. 와. 그러더니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또 장관을 해요. 부인데 4개 정부를 거쳐가지고 농업 관련 주요 보직을 맡았는데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농업 그러면은 농민의 문제로 접근하잖아요. 네. 이분은 좀 산업의 문제로 접근하는 그런 접근 방식에 좀 특별한 재주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네. 뭐 자. 송미령 장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네. 일단 그 계엄의 밤 국무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 이야기하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본인이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발언 네. 때문에 그 그림 예, 그런 게 그릴 다 수 있었잖아요.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메시지. 공직 사회에 보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좋은 잠깐이지만. 해석이네. 댓글에는 여자 한덕수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여러 예. 정도를.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인사라는 건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 자, 능력을 갖춰라.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면
기회를 또 준다. 줄 수 있다. 어. 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 뭐 이렇게 쭉쭉쭉 진행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고위 관료들 한덕수, 최상목 이렇게 계속 숨고 뒤에서 뻘짓하고 이상한 짓하고 내란 세력과 다시 결탁하려고 하지 말고 네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위 공직자분들부터 하위 공직자들까지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진실을. 오케이. 그러면 기회가 생깁니다. 관료나 전문가 출신들이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게 현실인데요. 우리 삼국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관도대전이라고 조조하고 원소가 싸웁니다. 그래서 조조가 이겨. 원소의 진영에 가니까 조조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 원소한테 아부하는 편지를 보는 게 엄청나게 나와. 조조가 그걸 불태워 버립니다. 원소와 잘 나갈 때 나도 무서웠으니까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 이해한다. 대신 일 잘하면 써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지금 비슷한 느낌의 리더십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정치 보복 메시지 이런 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겠네. 그런 그렇죠. 프레임은. 네. 진실을 이야기해. 그런 프레임은 이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 한 방으로. 예, 그다음에 자, 그리고 굉장히 또 눈에 띄는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람은 현직 기관사 출신 노동부 장관 김영훈. 예. 이분은 자기 별칭이 꿈꾸는 기관사예요. 지금 그래요? 부산에서 기관차 몰고 있어요. 부산 제조 저기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긴 지금 한데 현재요? 현재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이거 재밌네. 현장으로 복귀했어요. 현장으로 복귀해서 지금 기관사 몰아요. 가끔 전화하면 나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기관차 아니에요. 라고 전화 받아요. 진짜? 예, 차 철컹철컹하는 그 기차 바퀴 소리. 근데 오랫동안 저 민주노총에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KTX는 안 몰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관사 지금 현직 기관사예요. 네, 야, 현직 이거는 기관사. 진짜 김문수 장관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그렇죠. 그런 그렇죠. 캐릭터네. 네,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진보정당에서도 계셨었어요.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첫 출마할 때인가 두 번째 출마할 때 소년공과 이 노동자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의 만남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부터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노동자 후보로서 노동자로서의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어요. 야, 이재명과 김영훈 간에. 야, 이거 뭉클한데 뭔가. 네. 그래서 쭉 그 일을 뭐 진보정당 민주노총 위원장이기도 했고 코레일 그 노조 위원장이기도 했고 했는데 현장에 돌아가서 지금 기관차 몰고 있다가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겁니다. 야, 그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너무 이해도가 잘합니다. 가장 높은 분입니다. 너무 본인이 더 잘합니다. 놀랐겠다. 본인이 더 놀라. 저도 그때 뵌 분 맞죠? 그 개인적으로. 네네네 맞아요. 저분이 뭐 정치를 하겠다는가 왜 있잖아요. 누구 꼭 이제 권력이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라도 하나 뭐 자리에 얻어보려고 하는. 또왜 최진봉 교수 얘기를 왜 해? 아니 그 아는 사람들끼리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 자리 없다고 막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뭔 소리를 했다고 그래. 적당히 하세요. 아니 근데 전혀 그때 그런 저 꽤 오랜 시간을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진짜. 와. 근데 아니 그래서 저분이 본인이 더 놀랐을 것 같아. 왜 나한테 이럴까 싶어. 아, 이거는 감동 있다. 저는 네. 국민 인재 추천 최진봉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감동 코드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 최진봉 얘기한 게 아니야. 왜 그래? 최진봉 추천했어요, 안 했어요? 요건 아무튼 혁신입니다. 자, 네, 그리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짚어주세요. 김용훈 위원장 재밌네. 깜짝 놀랬고. 재밌어. 그다음에 저는 안규배 안규배 국방부 이것도 장관.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출신을? 하겠다라고 약속했었잖아요. 지난 대선 기간에. 저는 그래서 낌새를 채고 병장 출신 국방부 장관 나온다라고 제가 온데 떠들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안규배 경님이 방위 출신 아니에요? 일병 출신이야. 병장도 아니고. 방위 일병, 출신 일병. 방위. 야, 이거 혁신입니다. 근데 밀떡이야 밀떡. 완전 완전 밀떡이세요. 밀떡이에요. 완전 밀떡. 그래서 국방위만 계속 하셨어요. 국방위원장까지 했죠. 네, 국방위원장 하셨어요. 그래서 최혜병 특조위 때도 본인이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런저런 역할들을 그 특조위 위원장도 하셨었고. 내란과는 가장 거리 멀입니다. 네. 밀떡. 방위 출신, 일병 출신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 행정과 군 지휘를 나눔으로써 다시는 쿠데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하겠다는 메시지가 거. 커. 예, 그게 크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방산? 방산 산업을 키우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키우겠다는 네네네. 거예요. 키우겠다고. 방산 전문가예요. 네. 예, 방산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재밌네. 예, 눈에 띄는 분이 뭐 김성환 의원님 환경부 장관 가는 거는 뭐 다들 너무 예상을 그렇지, 많이 해서 예상했다. 워낙 환경 전문가인데 김성환 의원님은 제가 방송할 때나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 종이를
이걸 안 쓰세요. 바나나 뭐이라든지 완전 재생지 있잖아요. 환경. 진짜. 네. 오. 이게 누런 종이에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오세요. 항상. 아, 그래요. 예, 굉장히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의원이에요. 네. 예, 와, 국회의원이죠. 살면서 처음 봤네. 삼선이고 살면서 처음 노원구청장 2번 하셨던 그래요? 분이고, 또 재밌게 봐야 될 분이 이제 정동영 의원인데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2번. 오. 일생의 꿈이야. 아마 제 생각에는 네. 크게 이분이 하고 싶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 아니야. 한번 그리고 해봤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 처음에 이제 인도하셨던 분이에요 정치권에. 어떻게 그래요? 아 맞다. 맞아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네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노동은 노동자에게, 복지는 복지 전문가에게, 환경은 환경 전문가에게, 통일은 통일 전문가에게 맡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조율을 못하면요 각자 따로 놓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적재적소에 가장 잘하는 사람을 쓴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네. 그 성향이 가장 취향이 강한 사람을 쓰는 거거든. 이거는 조율하는데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와.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럼 못 써요. 네. 그럼 안 그럼 몰랑몰랑한 지금- 사람들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요. 지금 재밌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 생각해 보세요. 성남시장 딱 들어갈 때 성남 공무원들이 이재명 시장 그 성남 시민회에서 그 으쌰으쌰 하던 네. 바로 그 사람 네.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의회도 사실 전부 다 저쪽 당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쭉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그 쭉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냥 성실히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만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저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저 사람들의 실력을 활용을 해서 시정을 그 경기도정을 국정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자신감. 공무원을 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고 전문가일걸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좀 올려주시면은 또 재밌는 분이 뭐 전재수 전재수 의원, 해수부 장관. 부산의 유일한 의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산에 대해서 몇 가지 공약을 했어요. 이번 대선 때 하나는 HMM 이전 얘기도 있었고요. 네, 해수부 이전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 이전 관련해 갖고 계속 안 되는 걸 국힘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동남권 투자은행을 만들어서 산업은행은 금융허브로 서울에 그대로 있고 동남권 투자은행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동남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은행을 따로 만들겠다라는 약속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북극 항로 개척하는 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공약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냥 말로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게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 맞아. 신공항 이런 얘기였단 말이야.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실 동남권에 대한 몇 가지 공약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행하겠다. 진짜 의지를 표명한 의지를 거네요. 보여준 거예요. 네. 우리 전재수 의원이 옛날 2002년 노무현 캠프의 막내였거든요. 벌써 3선에 이제 장관까지 되셨네요. 참. 네. 그리고 다시 또 올려주시면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의원. 권오을 대한민국 모든 정당을 다 섭렵한 분이죠. 네.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을 다 섭렵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저분. 15대 때 초선 때는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다 갔어요. 거치셔가지고. 바른정당 계열도 있었고. 원래 다 갔어요. 저분도 노동운동도 하시고 맞아요. 네, 그런 분이에요. 네. 그리고 여가부 장관에는 이제 강선우 의원.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여가부 장관이네. 네. 오. 일단 3년 만에 여가부에 장관이 생긴 겁니다. 그러네. 그래. 장관이 없었다고. 그런가? 장관이 장관이 김행 다음부터 없었나? 없던 그 그렇죠. 양반이 이제 김행도 마지막으로 못했고.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3년은 아니고 한 2년 만에 드디어 장관이 저기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네. 대통령 놀이하면서 먹고 놀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네. 법무부 장관은 아직 없네요. 그러니까요. 법무부 고심 장관. 중이신 그 고심이 것 같아요, 좀 고심. 깊은가 봐요. 법무부 장관이. 아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이 세트로 보일 겁니다. 그건 아무튼 고심이 깊네. 고심이 깊어요. 그게 쉽지 않구나. 확실히. 조심스럽게 정치인 장관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렇게 예측합니까? 네네네. 정치인 근데 장관. 다만 하여튼간에 조금 그 뭐 법무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인사를 할 때 저희들이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뒀어요. 조국혁신당 안에서 윤석열 묻은 자들 리스트. 이런 분들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거든요. 지금
아 우리의 시대가 왔구나. 스스로 물러나야 돼 스스로. 근데 아직도 찰싹 달라붙어 갖고 뭐라도 해보려고 맞아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그때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가 있었어요. 이른바 이제 저희가 농담 비슷하게 적폐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부르고 검찰 상황들을 저희한테 다 보고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윤석열 편으로 돌아가 버렸다. 아 그랬나요? 네네. 아, 대표적인 사람이 저 알겠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네. 아니 저 민정에 있었던 네. 박형철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